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해본 사람들 중 열의 9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댁과의 합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내 집에서 마음대로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다거나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 크게 터지기 마련이고 이는 남편을 포함한 시댁과의 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살림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알고 있지만 시아버지 혹은 남편들의 경우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시댁과의 합가, 먼저 관련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합가 3년 만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분가합니다. 저는 제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조금만 같이 살다가 돈 모아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분가하자는 소리를 철석같이 믿고 합가를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때는 커리어도 있고 워낙 합가에 대해 말을 많이 들어서 나름 계약서 비스무리한 것도 시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작성하고 들어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부모님이 내심 섭섭해 하셨지만 그래도 이래야 분란이 없다고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그때 생각 없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나 사례들을 보고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켜진 건 정말 하나도 없지만 시부모와의 합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합가에 대한 경험담을 적어보려 합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저는 절대로 합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야 겨우 자유가 되었는데 정신이고 몸이고 모두 만신창이입니다. 첫 번째, 혼수와 집안일 문제입니다. 시댁은 빌라 한 층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처음 어머니께서 네가 쓸 가전제품은 어디에 두고 같은 집이지만 살림은 엄연히 두 집이니 따로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따로 썼다고 하면 냉장고 꽉 찼다고 제 냉장고로 옮기기 시작하더니 국물 같은 거 다 흘려놓고 닦지도 않고 냄새나는 것들을 가득 채우시고 야금야금 시어머니의 냉장고가 됐습니다. 닫을 때도 자기 물건이 아니니 쾅쾅 닫으시고 음식점 스티커, 광고지 같은 거 덕지덕지 옆에 붙여놓으셨습니다. 구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지저분한 냉장고가 되어서 나올 때 다시 샀습니다. 세탁기는 2년 정도 지나고 시댁 것이 낡았다고 상의 한마디 없이 버리시고는 저희 세탁기를 쓰셨습니다. 걸레랑 신발도 같이 넣고 돌리셔서 저는 그냥 제 세탁기 안 쓰고 빨래방 가서 돌렸습니다. 집안일은 처음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은 못 차려드린다.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올 거다. 주말에는 제가 차려드릴 거고 저희 화장실이나 방은 제가 몰아서 주말에 청소하겠다 라고 했는데 처음엔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 아침에 아버님 국만 데워드려라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의 다 제가 차렸습니다. 청소도 처음엔 안 그러시더니 점점 방이 이게 뭐냐, 화장실이 이게 뭐냐 하면서 한숨 쉬고 잔소리 폭풍. 결국 3일에 한 번씩 청소했습니다. 아침밥이나 이런 건 진짜 도와드리는 거고 뭐고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손님 문제입니다. 저희는 큰 집이라 친척분들이 진짜 한 달에 2-3번씩 왔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친척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랬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건 시어머니보다 주위 친척들이 아니 며느리도 봤는데 왜 혼자 해 이런 말들을 했다는 점입니다. 제 친구들이나 친정은 눈치 보여서 부르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친정 가거나 친구 만나러 한 달에 1-2번 나가는 것도 엄청 눈치 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오시면 평일에도 기본 새벽 2시, 3시까지 있다 가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집도 아니니 실은 내색도 못하고 앉아있다 자러 들어가도 시끄럽고 계속 불러내는 통에 짜증났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분들 집에 오신다고 하면 몇 주 전부터 그날 약속 잡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들 수발 들게 하려는 목적이겠지만 말은 며느리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며느리 이렇게 부려먹고 왕 대접 받으면서 산다 라는 걸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는 돈 모아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기념일 빼고는 용돈 못 챙겨 드린다. 저희가 먹을 건 저희가 알아서 먹을 거고 생필품도 저희가 살 테니 생활비도 못 드린다 하는 조건으로 들어간 건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시더니 점점 눈치를 주셨습니다. 우리 칫솔도 떨어졌는데 너희 것만 사왔냐? 과일을 살 거면 많이 사지 누구 코에 붙이냐? 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싸가지 없는 연우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냉장고를 쓰시면서 점점 우리가 먹으려고 사둔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면에서도 관리비, 공과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라 집에 거의 안 붙어 있고 합가 전, 후와 비교해도 고작 2만원, 3만원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한 집에 사람이 많아지면 전기요금 같은 건 당연히 2만원, 3만원 정도 더 나오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분명히 그거 다 감수하고서라도 같이 살고 싶으시냐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돈 모아야 되니 우리한테 의지하라 라고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에 50만원씩 그냥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경조사 갈 때 꼭 봉투 주시면서 지금 현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 여기 우리 것까지 넣어라. 오는 길에 돈 찾아서 주겠다 라고 하셔놓고 입 싹 닫으십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돈 찾아 놓으셨냐고 물어보면 내일 나가면서 찾으면 된다고 하시고는 항상 빠듯하게 준비하시거나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끝까지 우리가 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출 없이 집 살 돈 모으기는 오히려 달성하기 힘든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붙어있는 꼴을 못 본다는 점입니다. 애를 만들어라 하시면서 밤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이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자면 왜 답답하게 문을 닫고 자냐고 젓가락 같은 걸 열쇠 구멍에 넣어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문 손잡이에 달린 잠금 장치를 아예 빼버리셨습니다. 손잡이를 다시 고쳐 놓으면 또 그렇게 해놓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게 100% 분명합니다. 그리고 친구랑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시모는 자기 욕하는 줄 알고 괜히 문 앞에 서성이시고 그게 어딨더라 라면서 뭘 찾는 척 계속 방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외출입니다. 합가하고 데이트는 꿈도 못 꿨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영화 본 건 3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디 갈 때는 꼭 얘기를 하고 가야 했고 여행 갈 때는 시어머니와 꼭 같이 가야 했습니다. 신혼이 날아갔습니다.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으려고 하면 둘이 있을 때 2인분 시키던 거 당연히 4인분 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돈을 모아야 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안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가끔 시켜 드시는데 우리가 안 먹음에도 괜히 2인분 더 시켜놓고 신랑이나 저에게 나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결국 벨이 울리면 바쁜 척 하시고 계산은 꼭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들어가서 산 내 잘못이 제일 크지만 나중에 분가할 때 서로 연 끊을 만큼의 싸움이 오갔을 때 시어머니에게 분가시키기 싫어서 너희 돈 못 모으게 한 거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가 이런저런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 눈칫밥을 몇 년 동안 먹게 되니 우울증에 나중에는 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진짜 죽겠다 싶어서 시모가 하는 말 다 받아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분가했습니다. 처음에 대출 없이 집 사기가 목표였는데 대출 없이 집 사기는커녕 둘이 사는 거에 비해 돈이 2배 이상 들어서 처음에 모아놨던 돈까지 쓰게 되고 대출을 더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힘들다는 말만 들었지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다 라고 하며 이제서야 분가에 적극 동참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사실 바보 같은 건 맞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용서하게 됐습니다. 대신 시댁이랑은 연을 끊는다는 각서를 받았고 전화 차단하고 시댁은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가 바보 같은 건데 천사 같은 얼굴로 합가하자고 하는 시댁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머리채 잡고 끌고 오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됐고 올해 31입니다.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집 구하라고 1억 5천만 원 해주셨고 시댁은 돈이 없다고 500만 원 보태주셨습니다. 돈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댁과는 처음부터 분가해서 살았었습니다. 전화도 결혼 초반에 남들 따라해 보겠다고 몇 번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아예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었습니다. 신랑도 강요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들처럼 시댁살이 안 시키셨고 아직 60도 안 되셔서 젊으셔서 그런지 눈치 없는 아버님이 어디 놀러가자 이런 말만 하면 젊은 애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놀러가고 싶겠어요? 이러시며 꼭 잘라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랑한테 말해서 두 분 모시고 나들이 시켜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뭔가 서운하단 말이 나올까봐 시댁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님 최고시다, 음식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등등 온갖 아부를 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항상 10만원 정도 용돈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입이 있으셔서 따로 생활비로 챙겨드리는 건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거의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이십니다.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많고 아버님 나이로는 늦게 신랑을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본인께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냐고 손자도 없는데 아들 곁에서 살고 싶다고 애원을 하셔서 결국 석 달 전부터 합가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 싫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재산 같은 거 받은 건 없습니다. 살고 계시던 지하방을 빼고 나니 5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거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씻고 옷 입고 나와야 하고 거실에서 TV 채널 바꾸는 건 무조건 시부모님 권한이고 외식은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해야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은 애초에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지금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바로 주방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방을 다 차지하고 계셔서 제가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맞벌이지만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제빵도 가끔 하고 다른 살림은 안 챙겨도 주방에 관해선 프라이버시가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을 끓이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슬그머니 와서 간을 보시고 다시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싱겁게 먹는 편인데 시어머니는 소금이랑 조미료 팍팍. 집에 있는 냉장고에 냉동고는 생선, 오징어, 콩, 말린 음식 등을 담은 검은 봉지로 가득 찼습니다. 시골뿐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저분한 걸 싫어해서 냉장고는 크기가 맞는 반찬통, 그릇으로 정리해서 넣어두는데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스테인리스 그릇에 비닐 덮어놓은 걸로 가득 차서 보기 안 좋고 김치 같은 음식은 유리 그릇으로 담아뒀는데 어머님이 가져오신 찌든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제 건 유리라서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데 제 거 사용할까요? 이러면 그러니 하면서도 절대 바꾸질 않으십니다. 가스레인지에 기름 튄다고 화이트 시트지를 깨끗하게 붙여 놓았었는데 어머님께서 그 위에 무슨 꽃무늬 시트지를 막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꽃무늬 시트지가 아깝다고 주방 이곳저곳에 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경악해서 어머님 이거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전 깨끗한 게 좋은데 라고 했더니 그냥 호호호 웃으면서 나이가 들면 이런 꽃이 좋더라 하고 마셨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빵이나 쿠키 굽는 취미가 있는데 항상 주방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마늘 같은 채소 다듬고 까시면서 주방에서 나오질 않으십니다. 제가 쿠키나 빵을 만들려고 하면 전기요금 아깝게 왜 그런 걸 하냐면서 걸리적거린다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결혼 전에는 완전 몰랐던 말투입니다. 마치 시종을 부리는 말투입니다. 뭔가 주방에서 바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끓이고 있는 국이 넘쳐서 불을 끌어가려고 하면 큰 소리로 됐어 그거 하지 말고 반찬이나 담아 이러십니다. 제가 좀 안 좋은 기색을 보이면 그냥 해 하란 대로 해 이러십니다. 신랑 밥이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주려고 일어나면 됐으니까 국이나 퍼와. 신랑한테 다음에 마트 갈 때 메추리알 사오자 이러면 옆에서 그냥 달걀이나 더 사와 이런 식의 명령조로 상당히 기분 나쁜 말투입니다. 처음엔 많이 당황해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 주방에서 내가 왜 명령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사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린 건 어머님한테 살림 맡아달라고 한 적 절대 없습니다. 밥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합가한 게 죄라면 죄인가요? 고작 3개월 살아놓고 신랑한테 어머님이 저러셔서 나 같이 못 살겠어 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저한테 명령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딱 집어 말하자면 주방을 차지하고 계시는 게 싫습니다. 정말 애지중지하며 꾸민 내 주방입니다. 그리고 이건 치사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주신 집인데 제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부모님을 무조건 나가게 하거나 나에 대한 명령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신랑한테 나 주방일 때문에 짜증나고 못 살겠어 이러면 주방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른 취미를 가지라는데 왜 제가 굳이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대들면 처가에서 사준 집이라고 유세 떠냐고 할 것 같고 자존심 건드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연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정도 사회생활 하다가 지금 남편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하고 연애도 짧게 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할 만큼 서로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성격이 단호박 같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가 있는데 남편은 매사 확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육아를 할 때도 원칙에 맞게 아이에게 대하는 걸 보고 저보다 나은 부모라고 느꼈고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문제입니다.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어떤 의견도 주장하지 않는 시아버지,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불합리하게 해도 무조건 따르라는 남편 때문에 결혼 초반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학 나와서 부잣집 아들과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사는 시누이와 맞벌이하는 저의 살림 스타일, 안목, 육아에 관한 것들 모든 걸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동갑인 형님한테도 제 욕을 많이 하셨고 물론 저한테 형님과 형님 부모님 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욕했는지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시어머님이 어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랑 형님은 잘 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형님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저런 식이니 형님도 저를 라이벌로 느껴서 임신 중에 아이 성별, 부모님 용돈 액수 등으로 너무 피곤하게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알겠지만 저는 정말 시댁에 이것저것 넘치게 해줬습니다. 임신 중에도 가서 어머님, 아버님 챙겨드렸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도 케이크 들고 가서 시댁에서 파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갱년기로 인한 변덕이신지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신경줄과 의심 그리고 기분 나쁜 막말 같은 걸 하시면서 저도 허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편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남편보다 능력도 좋고 연봉도 더 높습니다. 임신 중에도 애 낳기 하루 전까지 근무했었고 출산하고도 한 달 만에 복귀했고 단축 근무하면서도 회사에서 급여를 다 지급해 주셔서 임신 출산으로 인해 힘든 거 없이 돈 벌고 경제활동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12살인데 오히려 남편이 아들 키우면서 몇 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잘난 여자 만나서 내 아들이 애를 본다느니 여자가 너무 잘 나가면 남자가 앞길이 막힌다느니 라고 하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어머니한테 남은 정이 없어서 더는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기 낳고 척추 협착증이 와서 입원했더니 형님한테 그랬다네요. 애 낳고 지가 오버해서 일찍 복귀해서 아픈 거라고. 그때는 이미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제가 가장이라서 회사에 빨리 복귀한 겁니다. 우리 애기를 충분히 예뻐해 주지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댁에 갔던 날엔 형님의 견제와 히스테리, 시어머니 변덕과 짜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너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해줬고 이제 시댁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정상적으로 왕래하면서 명절에 같이 전부치고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끊고 지낸 지가 벌써 8년이 넘어갑니다. 4년 전에 시아버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뜨시고 시어머니 혼자 시골집에서 살고 계시다가 1년 전에 아주버님 댁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아예 일절 끊고 살았고 남편은 제사, 부모님 생신 등 행사에 아들만 데리고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아주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형님은 장례 치르기가 무섭게 저희 보고 어머니를 모셔가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보험금 나온 거랑 시골집이랑 전답 그리고 아버님 가게 판 돈은 지금 형님네 아파트 사는데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라도 좋았으면 모시고 살 수 있지만 제가 젊었을 때 친정도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해놓고 이제 와서 모시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님이란 여자도 제가 시어머니랑 말 한번 못 붙이게 그렇게 어머니 하면서 아양을 떨고 재산을 다 받아가 놓고선 이제 와서 빈몸이신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얄미웠습니다. 남편은 형수가 얄밉긴 하지만 형님도 없는데 어쩌겠냐며 어머니는 지금 방 한 칸도 없는 분인데 나 몰라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술도 못하는 사람이 주말부터 술에 쩔어서 제 손잡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불쌍해서 모른 척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자기는 이혼을 하더라도 꼭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겠답니다.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화병이 도질 것 같은데 같이 사는 게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몸이 안 좋으신 상태라 혼자 생활하시기엔 무리입니다. 제가 나쁜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일로 남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내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더니 일요일에 아침 먹는다고 나왔길래 집을 하나 얻고 시누이랑 각출해서 돌봐드릴 도우미분을 고용하고 남편이 들여다보는 걸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들 집이 코앞인데 집을 또 얻어서 따로 살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합니다. 그동안 8년간 며느리 노릇 하나도 안 했으면서 얼마 안 남은 늙고 불쌍한 시어머니한테 모질게 하냐고 저에게 되려 화를 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형님은 하루빨리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눈치고 시어머니도 아들이 없는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게 가시방석인 것 같고 당신이 너무 장수하셔서 아들 먼저 앞세웠다고 자책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저만 아주버님 돌아가신 비통함을 공감하지 못하고 지 살 길만 찾는 비정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집을 내놓고 재산 나눌 거 나누고 남편과 갈라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스트레스 안 받고 편히 살자고 합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집 왔을 때 착한 며느리병 걸려있는 저를 노예처럼 부리고 잘난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염치 없이 갑질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무식한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임신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댁에 가서 저녁 만들어 드리고 치워주고 왔고
심지어 만삭인데도 음식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찍 근무 마치고 조기 퇴근하게 해줬는데 시댁에서 하도 불러대서 쉬지도 못하고 시댁 가서 저녁 만들어드리고 퇴근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보같이 시부모도 부모라 생각해서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런데 애기 낳고 나서 뭐 하나 실수했더니 정말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사람을 잡아 먹듯이 비난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절대 가족도 딸 비슷한 존재도 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고 담을 쌓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 분하고 같이 살다간 어차피 우리 모두 불행해질 테니 집을 하나 얻어드리고 시간을 좀 가지고 화해가 되고 극복이 된다면 합가할 생각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 결혼은 저만 붙잡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나 봅니다. 시댁을 끊게 해주는 게 저를 위해서였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자기가 저랑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피곤해서 그랬구나. 이제야 답이 나왔습니다. 형님한테 다 밀어뒀다가 형님 돌아가시니 이제 본색이 나왔습니다. 이 남자 한 번도 제 남편이었던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10살 넘은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남편을 놓아줘야겠습니다. 끝내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 대화 거부하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 이혼만이 답이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온 시대가 수십 년 이상 차이 나는 어른, 노인과 같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사연에서와 같이 내 주방을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한 집에 살림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합가, 물론 정말 좋은 환경에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는 속으로 삭히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 며느리, 아내가 되겠죠?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자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면 과연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